80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직업도 벅찼을 텐데 여배우, 영화 프로듀서, 패션 디자이너, 시각예술가, 베스트셀러 작가, 신문 칼럼니스트, 사업가, 건강공호자, 라디오 진행자, 그리고 발명가에 새 아이의 엄마에 8번의 남편을 갈아치운 배우 글로리아 스완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수백만 달러와 고급 샴페인 맛을 보고 살다간 글로리아 스완슨은 1899년 3월 27일 시카고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미군 수송부대 민간 관리직이어서 이동이 잦아 글로리아는 어릴 때 자주 이사를 다녔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로리아는 아름답고 재능이 많은 아이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예쁜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딸에 대한 고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녀의 귀가 남들보다 커서 항상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녀만을 위한 특별한 모자와 귀마개 같은 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탓인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글로리아 스완슨은 유독 귀를 덮은 사진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귀가 큰 것도 그렇지만 짝귀에 당나귀 모양으로 튀어나와 미관상 예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글로리아 스완슨은 어린 시절 잠시 푸에르토리코에 머물기도 했는데 당시 학교 연극에 출연해서 오페라 스타로 등극했었다고 합니다. 15세 무렵에 시카고로 돌아가 이모를 따라 영화 스튜디오를 구경했지만 글로리아는 당시 영화 제작에는 매료되었지만 영화 자체는 조잡하고 저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슬랩스틱 코미디가 유행한 것도 있었고요. 이것이 훗날 본인 제작사를 차리게 된 계기가 된 듯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리아는 영화가 끌렸던지 단역으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고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은 스튜디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그녀 외모가 배우 기준으로 탁월하게 예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고 파란 눈에 150이 조금 안 되는 키의 코는 스키 슬라이드였고 치아도 너무 크고 턱은 지나치게 강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균형의 조합은 개성있고 매력적인 미인으로 탄생하는데 일조한 것 같습니다. 달달한 향수 느낌보다 머스크 향이 짙게 느껴지는 이미지랄까요? 그녀가 영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돈도 벌고 그 돈으로 옷을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시카고 스튜디오에서 일하면서 얻은 것은 또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남편 월러스 베리를 만난 것이었고 그는 이후 그녀에게 헐리우드로 이사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글로리아 스완슨은 1914년 단역으로 데뷔한 이후 1919년 파라마운트와 계약해 이제 20살도 안 된 청년 감독 세실이 연출한 영화에 출연하여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후 연달아 작업한 영화가 히트하면서 영화계의 아이돌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관객들은 세실 감독이 연출한 영화 속 그녀를 사랑했는데 대중은 글로리아 스완슨의 외모뿐만 아니라 오티쿠티르적인 패션 스타일에 열광했습니다. 그녀의 의상부터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모든 것이 신세계의 룩을 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리아 스완슨의 트렌드세터 역할로 인해 당시 주류 패션이던 수수한 플라네천에서 화려한 시폰 천으로 대체되는 한마디로 패션 시장 경제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을 정도였습니다. 한편 사치와 낭비로 유명한 스완슨은 1918년부터 1929년까지 약 800만 달러를 벌었고 그 많은 돈을 거의 탕진했습니다. 야무지게 일하고 거룩하게 쓰자주에 였나 봅니다. 또한 평소 건강식품 옹호자로 알려진 그녀는 적절한 식단과 인공 첨가제나 설탕 과다 섭취를 자제하고 오염된 공기, 토양, 물 보호에 힘쓰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당시 한국인은 흙도 먹고 나무 껍질도 빨아먹던 시절이라고 하던데 미국은 그 시절에 환경 보호와 웰빙 푸드에 신경을 썼다는 점이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어쨌거나 영화 속 스타일로 인해 글로리아 스완슨은 대체 불가 매력적인 배우로 등극했지만 정작 그녀는 하나의 틀에 박힌 화려한 이미지로 남기보다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줄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여배우들이 의뢰하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녀는 정말로 다재다능한 배우였던 것입니다. 똑똑하고 돈 버는 재주도 있던 스완스는 1926년 이후 보스톤의 금융 재벌 케네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 케네디를 재정 고문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제작사를 설립했습니다. 훗날 그와의 불륜 스캔들을 담은 자서전이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지만요. 암튼 글로리아는 배우와 제작자를 겸하면서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하는 듯 했습니다. 1930년대 말에는 뉴욕으로 건너가 유대인 출신 발명가를 미국으로 데려와 회사를 차리고 발명의 시대에 발명가로 특허도 내는 등 재능을 발휘하였습니다. 소위 특허와 발명품 시장을 확보한 이익 공유 기업 멀티프리즈를 록펠러 센터 꼭대기에 차리고 일련의 정치 모임을 주최하면서 10년 동안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많은 일을 시도한 것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돈으로 뭔가 건설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리아는 남다른 패션 감각의 소유자로 알려진 만큼 미용 제품 및 패션업에도 손을 대었고 그녀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이윤 증가에 도움이 되었지만 점차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1950년대에 그녀는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는 화장품 라인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것에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렇게 다양한 사업에 몰두하며 이후 16년간 영화계에는 발을 딛지 않더니 1950년에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영화 선셋대로로 훗날 망상의 아이콘 노마 여주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었고요.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과 세 번째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단순히 매력적인 배우였다기보다 영화 연출과 제작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며 남다른 안목이 있는 배우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진을 봐도 전형적인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외모입니다. 조금 마녀 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20년대를 평정한 배우 중 이렇게 스마트하고 독립적이며 스타일리시한 배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1970년대 글로리아 스완스는 자신의 역량을 또 한 번 과시하였습니다. 그녀는 UN 여성기념 전시회용 포스터와 스탬프를 디자인했습니다. 대지 위에 새겨진 배아로 지구를 묘사한 조각에는 여자 지구와 같이 봄과 영원한 만남이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쓴 자서전에는 그녀의 숨은 글솜씨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영화 경력에 관한 굴곡과 개인의 고뇌를 다룬 사생활에 관해 아주 잘 쓰여진 책이라며 평단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1920년대 헐리우드의 황금기에 가장 빛나는 흥행 보증 배우였던 글로리아 스완스는 1983년 4월 4일 84세의 나이로 뉴욕 병원에서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